나합격 용접기능사 2016년 사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60문제를 모두 풀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중요도와 기출 빈도에 따라서 중간중간 문제를 좀 넘어갈 텐데요. 우선 문제 해설을 보시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시 수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결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수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결함에는 우선 기공, 그리고 비드, 그리고 균열, 그리고 은점, 선상 조직 등이 있습니다. 선상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상처럼 생긴 그런 조직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수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결함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결함이 있습니다. 여기 4번 보시면 설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설퍼라는 것은 수소의 영향이 아니라 황에 대한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착금속의 인장 강도가 55N/제곱미터, 안전율이 6이라면 이음의 허용 응력은 약 몇 N/제곱미터인가? 자, 우선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 자, 사용 응력은 사용 응력분의 허용 응력, 그리고 이것을 변환하게 되면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 즉 극한 강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허용 응력은요. 자, 이 식을 변환시키면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극한 강도가 되겠죠. 자, 이런 인장 강도가 곧 극한 강도이므로, 자, 극한 강도가 55N/제곱미터겠죠. 그럼 6분의 안전율 6이라고 했으므로 6분의 55N/제곱미터 계산해주면 약 9.2가 나옵니다. 자, 9.2, 여기 지금 킬로뉴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오타입니다. 오타. 자, 9.2 N/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팁 끝이 모재에 닿는 순간적으로 팁 끝이 막혀 팁 속에서 폭발음이 났다고 했습니다. 폭발음. 자, 그러면 우선 역류, 역화, 인화, 이 3가지 용어 중에서 이 역류 같은 경우는요, 이 산소보다 압력이 낮은 아세틸렌 통로로 그 호스 쪽으로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을 역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팁끝이 모재에 닿아서 순간적으로 팁끝이 막히거나 팁이 사용가스의 압력이 부적당할 때 폭발음이 나는 것, 역화입니다. 역화. 그리고 빨갛게 달궈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인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팁끝이 막히면서 폭발음이 났다고 했으므로 역화가 되겠습니다. 2번.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파괴시험 검사법에 속하는 것은, 자, 파괴검사법. 우리가 비파괴시험 검사법을 알고 있다면 파괴시험법을 이게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겠죠. 비파괴 검사에는 침투시험 검사법이란지 자기 탐상시험법, 그리고 와류시험법, 방사선 시험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파괴검사의 분류는요, 좀 크게 나누자면 보통 우리가 기계적 시험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 시험법, 화학적 시험법, 야금학적 시험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파괴 시험 검사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적 시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장시험이란지 구피임시험, 경도시험, 충격시험, 피로시험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시험, 그리고 화학적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학적 시험인 부식시험은 파괴시험 검사법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파괴검사의 분류를 굉장히 광범위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꼭 알고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파괴 시험 검사법에 대해서 그 종류를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1번으로 답을 고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그 용접과 반자동 용접을 비교했을 때 전자동 미그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용접 속도가 빠르고요. 전자동 미그 용접은요. 자, 생산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용접이기 때문에요. 자, 우수한 품질의 용접이 얻어진다. 자, 자동 용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한 품질의 용접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즉 우수한 품질의 용접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4번 보기를 보니까요. 용착 효율이 낮아서 능률이 매우 좋다고 했는데요. 용착 효율이 높아서 능률이 매우 좋겠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용접법 중에 비소모식 아크 용접법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비소모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가제 즉 용접봉이 소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보통 피복 아크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소모를 하는 소모식 아크 용접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황이 아니라 불활성이죠. 불활성. 자, 티그 용접과 대표적으로 불활성 용접에는 티그 용접과 미그 용접이 있는데요. 티그 용접은 비용극식 그리고 비소모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용극식, 미그는 용극식 그리고 소모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용극식이라는 뜻은요, 그 용가제 즉 용접봉과 와이어가 전극이 되어서 아크를 발생시키고 녹은 용가제로 비를 형성하여 접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비용극식 같은 경우에는요, 용가제 외에 전극봉을 사용을 합니다. 전극봉. 그래서 전극봉을 사용해서 아크를 발생시키고요. 그 용가제를 따로 투입해주면서 접합하는 방식을 비용극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그 용접을 할 때요, 특수용접 실기에서 티그 용접을 할 때 우리가 한쪽은 용가제를 용접봉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전극봉을 들고 접합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소모식 아크 용접법에는 불활성 가스 텅센 아크 용접, 티그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모식은 용가제가 소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용접부를 끝이 구면인 해머로 가볍게 때려서 용착 금속부의 표면에 소성 변형을 주어서 인장 응력을 완화시키는 잔류 응력 제거법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구면인 해머로 가볍게 때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소성 변형을 일으킨다는 뜻인데요. 이 특수한 피닝 해머로서 이제 용접부 영수로 때리는 방법, 이것을 피닝법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용접 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노드 플립법 같은 경우에는요, 가열로에 안에 넣고 적당 온도에서 일정 시간 유지한 다음에 선행을 시키게 되면 이 잔류 응력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저온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용접선 양측을 일정 속도로 이동하는 가스불꽃에 의해서 나비를 150mm를 150에서 200도 가열을 하고 그 다음 순행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 응력을 완화하는 방법. 용접 후에 응력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13, 14번 자, 해설을 참고하시고요. 16번입니다. 이 안전 보건 표지의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에서 지시의 용도 색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글씨나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색깔로 쓰이고요. 노란색은 무엇일까요? 노란색은 보통 주의를 나타내는 색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금지, 그리고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시, 그리고 자, 사람의 고지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지시의 용도의 색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나타내는 것. 용융 속도는요, 우선 아크 전류, 자, 곱하기, 자, 용접봉의, 그러니까 용접봉 쪽에 전압 강하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를 또는 무게로 나타내겠습니다. 용융 속도요. 여기서 그에 따른 보기 4번이 되겠네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 또는 무게라 했으니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일명 비석법이라고도 하며, 자, 우선 비석법이라고 했으면 바로 이렇게 끊어서 용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스킵법이라고 하죠. 스킵법. 우리 스킵한다 얘기를 하죠. 스킵한다. 건너뛰는 거죠. 우리가 짧은 용접 길이로 나누어서 간격입니다. 간격을 두면서 용접하는 방법, 스킵법 또는 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 스킵법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해서 산소를 빼앗기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용접법. 자, 미세한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을 3, 4 정도 대 1의 중량비로 혼합한 테르미제의 과산화 바륨과 마그네슘 분말을 혼합한 점화 촉진제를 넣어서 연소시키면 일어나는 반응, 이것이 바로 테르미 반응이죠. 테르미 반응. 자, 테르미 반응에 의해서 용접하는 방법, 테르미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전격 2차 전류, 자, 200A, 그리고 전격 사용률 40%인 아크 용접기로 실제 아크 전압 30V, 아크 전류 130A로 용접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허용 사용률은 약 얼마인가? 자, 허용 사용률을 구하는 공식. 자, 실제 용접 전류, 이거 몇으로 나와 있죠? 실제 용접 전류는 여기 130A 나와 있네요. 그럼 130A 제곱 분의 전격 2차 전류 200A로 나와 있네요. 자, 200A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40%. 자, 계산을 해보면, 자, 16,900분의 4만 곱하기 40이 되겠습니다. 약 계산해보면 96 정도가 나오겠네요. 반올림하면 96입니다. 95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늦어지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가 빨라진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피부 아크 용접을 하다 보면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용접봉이 그 소모가 되면서 이게 아크 길이, 모재와 그 용접봉의, 자, 이 길이를 아크 길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길어지겠죠. 이제 아크 길이가 멀어집니다. 자, 그것을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알아서 용융속도가 늦어지게 하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요 특성. 뭐 전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용융봉의 용융속도가 빨라지죠.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알아서 늦춰주고,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알아서 빨라지게 하는 특성,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특성이겠죠. 그래서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저항 특성은 무엇인가요? 여기 동일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그 전압에 비례하는데요. 아크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전류가 켜지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부저항 특성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표면의 흠이나 개재물, 탈탄층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되시는 대로 얇게 그리고 타원형 모양으로 표면을 깎아내는 것. 우리가 타원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스카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카핑. 이 표면에 나와 있는 그 탈탄층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타원형 모양 표면 이거를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것. 이것을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가스가우징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라든지 뭐 U형, H형 용접표면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특수 절단 방법이 되겠고요. 타원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스카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야금적 접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야금적 접합법은 이것은 뭐 용접을 뜻하죠. 용접. 자, 그럼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용접의 종류, 뭐 용접, 앞접, 납땜 이 세 가지죠. 접어있기, 이것은 기계적 접합법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주된 역할이 아는 것은, 피복제의 주된 역할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피복제의 역할, 우선 해설부터 보고, 보기로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피복제의 역할은 아크를 안정시키고요. 자, 용접이 낮고 적당한 정도의 점성을 갖는 슬랙을 만들고요. 탈산 정련 작용을 합니다. 용접을 미세하고 용착 효율을 높이고요. 그리고 응고와 냉각 속도를 완만하게 한다. 냉각 속도가 빨라지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를 완만하게 해서 그런 취성을 약해지는 것을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용접 중에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의 침입을 방지해서 용융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 중성 또는 환원성의 분위기를 만들고요. 전기 절연작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합금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용접을 미세화하여 용착 효율을 높인다. 자, 맞고요.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냉각 속도 빠르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복제는요, 이 냉각 속도를 완만하게 해서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스페이터 발생을 적게 하고 절연한다는 것도 맞고요. 적당한 합금원소 첨가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2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아크 용접봉에서 용접기에서 그 안정한 아크를 얻기 위해서 사용 주파에 아크 교류에 아크 전류에 그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아크 발생과 용접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 장치. 여기 2번하고요. 자, 4번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핫스타트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용접을 시작할 때 초기에 용접 전류를 좀 높게 해줘가지고 좀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자, 고주파 발생 장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용도인데요. 이것은 그 고주파에서 그 고전압을 이렇게 중첩시켜서 안정한 아크를 발생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주파가 나오고 좀 용접 안정한 아크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설명이 나와 있으면 고주파 발생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주파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자, 아크 발생 초기에 아크 발생 쉽게 한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핫스타트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2번입니다. 자, 피복 아크 용접봉의 기호 중 고산화 티탄계를 표시한 것은, 요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 5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E4301 일미나이트계고요. 자, E4303 라임 티타니아계, E4311 자, 고 셀룰로스계, 자, E4313 자, 고 사다 티탄계, E4316 저수소계가 되어 있고요. 실계에서는 E4316 이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피부와크 용접. 이것은 E4301 일미나이트 계획 같은 경우는요, 뭐 설비 보존 기능사 그 용접 작업 시에 이 4301을 용접 시에 이제 2301을 많이 사용합니다. 3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열단에서 프로판 가스와 비교한 아세틸렌 가스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는요 프로판 가스와 아세틸렌 가스를 비교할 때는요, 이제 프로판 가스가 아세틸렌 가스보다 이제 세기가 세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판 절단의 경우 절단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프로판 가스가 아세틸렌 가스보다 세기가 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은 프로판 가스가 되겠고요. 자, 파판 절단의 경우 절단 속도가 빠르다. 이것이 아세틸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중첩 절단을 할 때는 자, 절단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프로판 가스에 대한 설명이 됐고요. 절단면이 거칠지 않다. 자, 프로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 가스는요, 예, 좀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요, 세기가 세고 절단면이 좀 미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절단면이 미세하고 깨끗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영광을 가스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제는, 자, 우선 영광에 적당한 용제로는요, 영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철에도 사용하고요. 구리합금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구리나 주철.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요, 염화나트륨은 알루미늄에서 사용을 하고요. 중탄산소다 그리고 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요, 반경강에 사용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판 가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프로판 가스 특징으로는요, 자, 액화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용기에 넣어서 수송이 편리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PG 있죠, LPG. 요것이 자, 리퀴드, 자,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가스입니다. 이 프로판 가스를 액화시켰다는 뜻이죠. LPG입니다.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 이거 무색이고 투명하고요. 쉽게 기억하고 발열이 높고요. 폭발한 기간 좁아서 안전도 높고 관리가 쉽고요.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안전도가 높고 관리가 쉽고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률이 크다. 맞고요. 액화하기 어렵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액화하기가 쉬워서 LPG 가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액화하기가 쉽고요. 자, 폭발 한계가 좁습니다. 좁아서 안전도가 높은 거겠죠. 폭발 한계가 넓어버리면 안전도가 굉장히, 폭발하기 쉬워서 안전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이고 무색 투명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액화하기 쉽고 폭발 한계가 좁음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용융금속의 이행 형태가 아닌 것은, 자, 용융금속의 이행 형태로는요, 이렇게, 자, 용적에서 단락되는 것, 단락형이 있고요. 이렇게 흩날리는 것,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흩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이형이 있고요. 그리고 옮겨가는 형식, 단락되는 게 아니라요, 옮겨가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글로블러형이라고 합니다. 뷸러입니다. 뷸러. 그래서 답은 이 형태 아닌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재료에 어떤 일정한 하중을 가하고 어떤 온도에 그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
근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뭐 하중이죠. 하중이 증가하는 것을 측정하는 여기서는 응력으로 봐야겠네요. 응력입니다. 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여기서는 일정한 하중 그리고 어떤 온도, 긴 시간입니다. 어떤 온도가 보통 고온입니다. 고온. 자, 일정한 하중 가해서 고온에서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면 시간 경과와 함께 재료가 변형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것. 크리프 시험에 대한 설명이죠. 이 피로 시험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피로 시험은 반복 하중이 나와 있는데 반복 하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프 시험으로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금속의 결정 구조에서 조밀 육방 격자 HCP의 배위수, 최신 입방 격자 BCC의 배위수는요 8이 되겠고요. 자, FCC 최신 면심 입방 격자죠. 자, FCC는 12 그리고 HCP는 12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위수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 원자를 중심으로 원자 주위에 있는 최근접 원자의 수입니다. 자, 원자 주위에 있는 것, 원자 주위에 그 최근접 원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HCP는 6방이기 때문에 이 큰 원자 주변에 최근접 원자의 수는 이 8분의 1짜리 8개가 있고요. 여기다가 4개가 더해져서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금속의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금속의 결정 구조에는 최신 입방 격자 BCC와 면심 입방 격자 FCC 그리고 조밀 입방 격자 조밀 6방 격자죠. 조밀 6방 격자 HCP가 되겠습니다. 자, 결정 입자의 경계를 결정 입계라고 하고요.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각 결정을 결정 입자라고 합니다. 최신 입방 격자는 단위 격자 속에 있는 원자수가 3개이다. 요거가 틀렸는데요. 최신 입방 격자는요 BCC죠. BCC는 이 정 6면체 안에 큰 원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색깔을 조금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큰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8분의 1짜리 원자가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단위격자가 이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단위격자 속에 있는 원자수 8분의 1짜리 원자가 8개가 있고요. 큰 원자,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2가 되겠죠? 2개. 그래서 3개가 아닌 2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3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BCC에 대한 원자수가 2개이니까요. 자, FCC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FCC 같은 경우는요. 큰 원자 똑같이 원자가 하나 있고요. 또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똑같이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육면체에 각 면이 있죠. 각 면들. 각 면의 중앙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단위격자, 정육면체 아닌 단위격자 안에는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원입니다. 반원짜리 2분의 1짜리가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4개가 들어 있겠네요. 4개. FCC는 4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잘못 드렸네요. 여기 요것은 하나짜리가 큰 게 원자가 없습니다. 자, FCC는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자, 이거
요것은 이제 지워주시고요. 자, 이 반원입니다. 반원에 지금 각 면에 반원이 2분의 1짜리 6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짜리 8개, 그리고 2분의 1짜리 6개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 부분 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강의 표면경화법이 자,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표면경화법, 금속을 침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금속을 용사하는 방법도, 이것도 금속을 분사하는 그 침투법과 비슷합니다. 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표면이 경화가 되겠죠. 하드페이싱도 마찬가지로 표면경화법이 되겠습니다. 플림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일반 열처리 방법이죠. 재질을 연화시키는 열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입니다. 헤드필드 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헤드필드 강에 대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고망간강입니다. 고망간강. 자, 그래서 여기서 보기를 보시면 고니켈, 코발트, 크롬, 망간강. 그래서 헤드필드 강은 고망간강이니까요. 망간, 오스테니트계 망간강이다.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자, 탄소의 함량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 탄소의 함량이 높아지면요, 경도가 높아지고요, 항복 강도가 높아지고요, 경도 강도가 높아지고요, 인장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단면 수축률 그리고 연신율이 낮아집니다. 연성이 안 좋아지는 거겠죠. 강도 경도가 높아지면 연성과 연신율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치수기법에서 보조 기호 표시가 잘못된 것. 두께는 D가 아니라 T로 나타내죠. TU, 반지름 R, 그리고 못따기 C, 그리고 부해지름 SR이 맞습니다. 53번 보시면요, KS 용접기의 해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용접기를 보시면 이거는 화살표 쪽으로 용접을 하는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용접을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으로는요, 기준선이 이겁니다. 기준선 이 선을 기준으로 이 글자 이 부분이 위, 그리고 점선 위 아래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화살표 쪽 용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화살표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용접을 하라는 뜻은요, 이것은 반대편이 아닌 같은 쪽에 있습니다. 기준선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있는지, 한쪽에만 있으면 반대편이고요. 이게 반대쪽 양쪽에 있다. 이 선 지금 이 실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다. 점선과 이 숫자가 양쪽에 있다. 그럼 화살표 쪽 화살표 쪽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가 설명 드린 것이 이거는 화살표 쪽 용접이기 때문에 반대쪽 틀렸고요. 점 용접은 맞습니다. 점 용접. 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자, 점 용접부의 지름이 6mm. 6mm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점 용접부의 지름. 용접부의 개수로 나타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5개 맞고요. 점 용접 간격 100mm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치수 A는 9 곱하기 6으로 기입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구멍의 크기는 같고 간격은 6mm라고 했습니다. 간격 6mm. 여기 근데 구멍의 개수가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 빼버리면 9개죠. 그럼 9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54가 되겠네요. 이거 맞고요. 대칭교를 사용해서 도형을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멍은 동일 형상일 경우에 대표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구멍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구멍은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치수를 모두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약에 20개가 있습니다. 자, 5파이짜리 그러니까 지름이 5mm인 구멍이 20개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자, 파이 5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56번. 자, 삼각기둥, 사각기둥 등과 같은 자, 각기둥 및 원기둥을 평행하게 펼친 전개 방법의 종류로는 이것은 보통 전개도법은요. 자,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원기둥이나 각기둥 같은 그 중심축과 평행한 면의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 평행선 전개도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8번. 이 기호가 무엇인가? 이 기호 꼭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거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자, 한쪽으로만 이렇게 유체를 흐르게끔 하는 것이죠. 자,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9번입니다. 한쪽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한쪽 단면도는요, 상하 또는 좌우가 그 대칭의 물체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부 모양과 외부 모양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 대칭의 물체를 중심선 경계로 해서 외형도의 절반과 단면도의 절반을 조합하여 표시한 것. 외형도의 절반이라는 게 그 외부 모양을 뜻하는 거고요. 자, 단면도의 절반, 이것이 내부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회전도시 단면도를 나타내겠네요. 단면도. 도형수사 단면으로 전체가 된 것, 뭐 전단면도가 되겠네요. 필요한 부분만 단면을 표시한 것, 부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제가 풀지 않았던 문제들은 문제 그 해설을 용어 설명을 참고를 하시고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좀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